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체크포인트와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한 폴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D 드라이브에 웹 UI,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웹 UI 유저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찾아 들어가는 거는 귀찮으니까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빼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셔가지고 바로가기 붙여넣기 넣도록 할게요. 저는 이름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게 되면은 커맨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실제 스테이블 디퓨전 명령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 창을 닫으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먹통이 되니 절대 닫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가지 복잡한 메뉴들이 많이 있는 창이 열렸는데, 이 메뉴들은 지금 다 바로 설명하면은 잘 이해도 안 되니까는 실습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할 체크포인트는 화면 왼쪽 맨 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예요. 체크포인트를 잠시 설명하면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 생성을 위한 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진의 종류에 따라 소형차, 대형차,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듯이 체크포인트를 어떤 걸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미지가 실사한 느낌인지 3D 그래픽 느낌인지 애니 스타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드롭다운 해보면은 기본 체크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실습 진행은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결과물을 만든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기준은 1년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서 가장 평이 좋았던 모델로 실사, 반실사, 애니에 특화된 세 가지 모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아가도록 할게요. 요 링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란에 다시 첨부했으니까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은 9 리얼리스틱 모델이라는 건데 실사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4.0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4.0 선택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쪽에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죠. 용량을 보면은 2.2기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체크포인트 모델은 보통 2기가에서 7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크포인트 모델을 10가지 정도를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은 50기가 정도 용량을 차지하니까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우선 선택하고서 다운로드 하는 게 좋아요. 밑에는 이 모델로 만든 이미지 샘플들이 있어요. 이 모델은 실사 느낌이 나는 인물이 특화된 모델이에요. 완전히 실사같이 만드는 체크포인트도 따로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모델은 드림 쉐이퍼란 모델인데요. 이건 반실사 스타일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여기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 버전인 8.0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크리에이트 옆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델은 2.0 기가 정도 모델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다운로드 더 받도록 할게요. 요거는 애니에 특화된 모델인데요. 이름은 카운터피트예요. 이름 뜻이 위조하다란 뜻이니까 왠지 생성형 AI에 이상하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모델도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디트 모드 그 버튼 옆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모델이 FP32랑 FP16이 있는데 우리는 FP32 모델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기 다운로드한 파일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해당 폴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된 폴더 보니까 카운터피트가 5.5기가 정도로 가장 용량이 크네요. 컨트롤 X 누르신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된 폴더로 찾아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쪽으로 가신 다음에 모델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이 폴더로 가셔가지고서 컨트롤 V 눌러가지고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위에 있는 창들 중에서 Extensions라는 창으로 가볼게요. 이 중에서 Apply and Restart UI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럼 리로딩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복사해서 넣었던 체크포인트 모델이 적용이 돼 가지고서 다시 메뉴가 뜨게 됩니다. 네, 리로드가 끝났고요. 이제는 이 창으로 가가지고서 드롭다운을 눌러보시면은 아까 적용시켰던 세 가지 모델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드림 쉐이퍼 모델로 변경을 해볼게요. 교체하는데 로딩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파일 용량이 크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가 AI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텍스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크포인트 밑에 텍스트 이미지 탭 보면은 두 가지 텍스트 창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파저티브 프롬프트 입력 창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 프롬 입력 창이에요. 내가 만들기 원하는 프롬은 위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고요.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에 적어 놓으면 돼요. 보통은 고화질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프롬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마스터 피스 작품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하이 퀄리티 높은 품질로 해달라는 거고, UHD급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8K 고화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거는 저화질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는 뭐 저화질을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적어 놓도록 할게요. worst quality low quality 그리고 NSFW가 있는데 요건 not safe for work의 약자인데요. 성인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 네거티브 프롬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화질에 관련된 프롬은 거의 디폴트로 항상 넣어주면 좋은 프롬이에요. 화질에 대한 프롬은 다 집어넣었으니까는 간단하게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에 사람은 빼달라고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에다가 휴먼을 집어넣고요. 파저티브에다가 큐트 캣이라고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있어요. 생성이 됐네요. 어때요? 귀여우신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계속 그 AI가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돼요. 여기 프롬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디테일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를 집어넣을수록 더 상세하게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대로 더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선 간단하게 큐트 캣이라고만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영상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생성된 고양이 모양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은 이미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 중에서 디스크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지금 386.4KB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 기재했던 이미지 품질에 관련된 프롬처럼 자주 쓰는 프롬들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자주 쓰는 프롬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제너레이트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요 버튼인데 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에디트 스타일스라고 나오죠. 여기를 보면은 위에 제목을 쓰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파저티브 프롬을 쓰는 란,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롬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 아까 적었던 거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큐트 캡 빼고 요 앞까지 블록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네거티브도 슈먼 앞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파저티브 쪽에 가서 마스터피스 이쪽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 worst quality 이거 붙여넣기 할게요. 이름은 디폴트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세이브가 활성화되죠. 이걸 저장시키게 되면 세이브가 됐습니다. close. 여기 버튼 중에 휴지통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롬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기능이거든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elete from. 예, 삭제가 됐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디폴트로 아까 제가 저장했던 세이브했던 게 나오는데, 디폴트에다가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요게 지금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마스터피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있던 내용이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요 안에 지금 프롬에 지금 내용은 없지만은 이미 여기 디폴트 값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스타일스는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CSV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스테이블 디피전 웹 UI 폴더로 가셔가지고서 메인 폴더에서 쭉 내려보면은 스타일스라고 CSV 파일이 보일 거예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name from negative from 해가지고 아까 저장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름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는 프롬들을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직접 다 적지 않고서 요것만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실사, 웹툰 스타일, SD 스타일, 반실사, 뭐 디폴트, 영화, 흑백만화, 그레이, 아웃포커싱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사용하는 란인 프롬인데,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화질에 대한 프롬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디폴트로 넣고요.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끔 프롬들을 집어넣는데, 프롬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프롬만 집어넣고요. 나머지 필요한 프롬은 직접 프롬프트 입력란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프롬이 정답이 없는 거라 이게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체크 포인트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의 원본의 이름을 바꾸고요. 요걸로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C가 왜 안 되죠? 복사하고요. 아까 폴더로 와서 기존의 스타일스는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고 아까 적용했던 스타일스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리로드를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익스텐션 탭으로 가가지고서 Apply and Restart UI를 치게 되면은 리로드가 되게 됩니다. 자, 리로드가 된 다음에 아까 스타일스 쪽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것들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외에 여기에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체크포인트와 프롬만 다루고 다른 옵션들은 다음 영상에서 묶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림 사이즈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YS 가로하고 세로 사이즈인데요. 보통 가로와 세로가 같으면 사람의 경우에는 초성화처럼 상반신 위주로 결과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가 길어지면 전신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같은 도권에서 가로 세로만 변경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밑에 요 시드라는 게 있는데, 이 시드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씨앗이란 뜻이에요. 같은 씨앗을 사용하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사위 모양이 보이죠? 주사위 모양을 클릭하면 -1의 값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시드를 랜덤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이 옆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실사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모델을 뭘로 선택할까요? 여기서 실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난리얼스틱이 있는데, 이건 인물에 특화된 모델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리얼리스틱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타일스로 가가지고서 디폴트 값하고 실사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공란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프롬프트가 입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내용들은 없어지고 이렇게 프롬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퀄리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프롬이 있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요거는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디폴트하고 실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란에다가 나머지를 기재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한번 볼게요. 원걸 뭘로 할까요? 롱 블론드 헤어 화이트 드레스, 거리에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스트레이트.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나열된 단어는 입력된 순서대로 약간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걸보다 스트리트가 가중치가 떨어지는데요,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제너레이터 해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버튼 클릭하고 여기 파일 용량 크기 클릭하면 저장이 됩니다. 이제는 요 시드에서 아까 주사위 옆에 있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드 값이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 주사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드 값이 랜덤으로 계속 바뀌게 된다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드를 고정을 시켜 가지고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시드를 고정하면 비슷한 느낌이고, 가로 세로 길이에 따라 구도는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를 한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지금 896 정도로 구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고, 하이트 새로운 높이만 변경을 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볼게요. 다운로드 폴더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세로 동일하게 했을 때랑 모든 조건은 다 똑같고 세로만 길이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 영상이 나옵니다. 시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같은 프롬으로 해가지고서 체크 포인트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 포인트를 드림 쉐이퍼로 변경한 다음에 스타일스 디폴트는 그대로 놔두는데 요것만 반신사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네, 요건 또 아까는 실사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건 반실사 느낌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제너레이트 해볼까요?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시드를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느낌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위 버튼을 눌러서 -1로 하게 되면은 시드를 변경해 가지고서 다른 느낌의 그림들이 영상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계속 시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다른 이미지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요. 체크포인트 한 번만 더 변경해 볼게요. 이번에는 카운터피트 웹툰이나 애니 스타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타일스에서 웹툰 스타일로 변경을 하도록 해볼게요. 클릭, 제너레이트.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려면은 프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롬들을 집어넣고서 생성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 더 제너레이트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한 가지 스타일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SD 스타일을 추가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도록 할게요. 하이트를 동일하게 해볼까요? 5, 1, 2. 네, 제가 원했던 거는 1대1 8등신이 아니고 1대1 등신의 이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대로 나온 것 같네요. 요거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 바로가기 만들었던 거를 아이콘으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요? 혹시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궁금한 프롬들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알려주시면은 여러가지 체크포인트 모델로 해가지고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해가지고 생성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저장되는 폴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아웃풋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웃풋으로 가면은 아까 텍스트 이미지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날짜로 해가지고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장이 안 했더라도 이 폴더로 오면은 만들었던 생성된 이미지는 다 볼 수 있어요. 생성된 이미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밑에 보시면은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보들은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은 이미지에 포함돼서 저장이 되게 돼요. 이미지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png info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이미지 정보를 원하는 그림들을 확인해 볼게요. 어떤 거를 할까요? 요거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파라미터, 즉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 생성했던 여러 가지 프롬이라든지 기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send to text 이미지로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다 옵션들이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아까와 동일한 모델이 뜨느냐? 근데 안 뜹니다. 왜 안 뜨나 하면은 여기 지금 스타일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워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네, 그래도 동일한 이미지가 안 뜨죠.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 png 인포에서 들어왔던 파라미터들은 모든 그 조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포함이 안 된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체크포인트 정보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을 때 체크포인트 정보를 모른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저는 이거 만들었을 때 드림 쉐이퍼를 사용했을 거예요. 드림 쉐이퍼를 집어넣고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동일한 이미지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전혀 다른 그림이 뜨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문장까지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프롬 문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세부 조절 옵션 등을 다루도록 할게요. 아까 만들어뒀던 바로가기 아이콘, 요게 지금 그림이 뭔가 허전하죠? 요게 이미지를 아이콘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만들어둔 고양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뒀거든요. 여기 근데 윈도우에서 아이콘을 쓰는 확장자의 명칭은 ICO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지금 이미지들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속성으로 가보시면은 PNG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자가. 이걸 ICO로 바꿔야 되는데 요걸 바꿔줄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셔가지고서 아까 파일 선택하시고요. 뭐였죠? 이거네요. 그 다음에 변환을 누르시면은 변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변환이 완료됐죠? 아직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암만 해도 웹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고 어떨 때는 좀 느릴 때가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이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하면은 똑같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속성으로 보시면은 ICO, 네, 여기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윈도우 아이콘으로 쓸 수 있는 확장자명으로 변경됐네요. 이걸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속성으로 가신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아이콘 변경이 있습니다. 아이콘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요 중에서 찾아보기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 고양이 모양이 보이죠? 확인 누르면은 네, 고양이 모양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이콘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단 아이콘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가로 세로를 동일하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롬 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